자, 우리 12장 이너시아 텐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강의 노트에 있는 모든 이론적인 설명을 다 마쳤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이론적인 포멀리즘을 따라서 이너시아 텐서를 계산해보고 이너시아 텐서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보면서 이로부터 아이겐 벡터, 다시 말해 프린시팔 액시스를 찾아내고 그 프린시팔 액시스로 돌렸을 때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아이겐밸류 값이 되겠죠. 그것들을 일일이 구하고 주어진 좌표계와 좌표 축과 달리 프린시팔 액시스로 가는 데에는 어떠한 회전 변환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매트릭스와 관련된 것, 벡터 캘큘러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번 과에는 매트릭스하고 벡터 캘큘러스, 온갖 변환,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키워온 고전역학 관련 실력, 그리고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수학적인 툴들을 활발하게 활용해서 마스터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한 42페이지에 해당하는데, 글자가 크고 그러니까 잘 보이게 될 거고, 이미 그렇게 해왔듯이 내가 풀어놓은 것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만 보지 말고 스캔해서 파일로 다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선 하면 훨씬 더 해상도가 높게 깔끔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큐브가 있어요. 큐브. 패럴렐 파이프 중에 모든 각이 90도이고 모든 변의 길이가 동일한 것을 큐브라고 하죠. 큐브가 사이드가 A인 큐브가 있는데 유니폼 큐브다. 매스가 M이다. 그러면 density는 constant density M over A cube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mass distribution이 continuous 하기 때문에 적분의 형태로 표현하게 될 텐데, 이너시아 텐서는 이렇게 구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때 mass는 rho 곱하기 볼륨 디퍼런셜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영역이 0에서 A까지로 다, 그러니까 요 엣지 하나가 오리진에 달라붙어 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모든 x, y, z의 조건은 0에서부터 A까지 가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너시아 텐서의 1, 1, 2, 2, 3, 3의 컴포넌트들은 델타 ij를 이용해서 봤을 때 여기에는 x제곱만 빠진 거, y제곱만 빠진 거, 그리고 3, 3은 g제곱이 빠진 거가 되겠습니다. 즉, 이 모든 계산에서 y제곱, g제곱에 대해서 xyg 적분, x제곱, g제곱에 대해서 xyg 적분 전부 다 동일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1, 1, 2, 2, 3, 3는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은 다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1, 1, 2, 2, 3, 3 중에 1, 1만 계산한다면 y제곱, g제곱으로 구성되는 1, 1을 계산한다면 먼저 g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3분의 a 3승, 요거는 a 하나만 곱해져 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적분을 하면 y제곱을 3분의 a 3승, 그리고 요거는 a를 곱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개는 동일한 값을 주게 되죠. 3분의 2에 a 4승이 되고, x 적분은 그냥 0에서 a까지니까 a를 곱하는 형태가 돼서, 그래서 3분의 2 a의 5승이 되고, 5제곱을 볼륨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3분의 2 ma 제곱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로 모두 다 3분의 2 ma 제곱이 됩니다. 1, 2의 경우에는 동일한 팩터와 적분, 근데 1, 2니까 1, 2 마이너스 x1, x2, 그러니까 xy가 되겠고요. xy를 따로따로 적분을 할 수 있고 g 적분이 되겠습니다.
G적분은 A, Y적분은 2분의 1 A제곱, X적분은 2분의 A제곱. 그래서 이거 다 하면 여기에 5개 있고 3개 있으니까 A제곱, M이 있고 팩터는 마이너스 4분의 1. 1, 2가 있고 1, 3이 있고 2, 3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XY 적분, G적분, 요건 XG 적분, Y 적분, 그리고 YG 적분, X 적분. 동일한 스트럭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리면 1, 2는 일미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1, 2는 2, 1이고, 그리고 1, 2와 1, 3가 같고 1, 2와 1, 2, 3가 같고 해서 모든 off diagonal 엘리먼트는 마이너스 4분의 1 MA 제곱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너셜 텐서는 다음과 같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off diagonal 엘리먼트들도 다 들어있게 됐다는 사실을 실제 계산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동일한 큐브의 좌표의 변환을 해서 사실 우리는 호이겐스 슈타이너 패러렐 액시스 시어럼을 이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실제로 센터 매스의 오리진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문제를 풀어보면 이너셜 텐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여전히 데피니션은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유니폼 덴시티 m over a 큐브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xyz 적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센터 매스가 오리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분의 영역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a에서 a가 2분의 1a까지, y도 아까는 0에서 a까지 였는데 마이너스 2분의 1a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1a, g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1, 1, 2, 2, 3, 3는 동일한 값을 가져야만 하는 시메트리가 있는데요. 1, 1의 경우에는 x제곱이 없는 r의 제곱, r의 제곱에서 x제곱만 빼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y제곱, g제곱. 자, 이때 이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곱이었다면 다 분해해서 하면 되겠죠. 이게 덧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g적분을 먼저 하게 됩니다. g적분을 먼저 하게 되면 자, 이게 even 펑션이죠. even 펑션을 g가 마이너스 얼마에서 플러스 얼마까지 똑같은 값에 절대값이 같은 영역으로 할 때는 even 펑션이 odd 펑션이면 0이지만 even 펑션이니까 2배의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자,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y제곱에 이것은 2분의 0에서 2분의 a까지 2분의 a 곱하고 이건 3분의 1 요거의 세제곱 3분의 1 2분의 a의 세제곱이 되겠어요. 자, 요걸 적분을 하고 나니까 또 여전히 even 펑션은 y예요. y에 적분을 할 때 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팩터 오브 2가 여기로 나와봤는데 y의 적분도 마찬가지로 0에서 2분의 a까지 하고 2배를 곱하니까 2 곱하기 2는 4가 나왔고, 자, 요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제곱이니까 3분의 1 2분의 a의 세제곱, 요것은 그냥 2분의 a만 곱하면 되겠죠. 이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x 적분을 하려고 하니 x가 없죠. 그냥 단순히 이 적분은 a라는 값만 만들어주게 되겠고, 요것을 보니까 이 두 개가 같네요. 3분의 2에 2분의 a의 4승이 되겠어요. 이것을 정리하면 6분의 ma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적분의 형태가 1, 2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2, 2, 3, 3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같이 6분의 1 ma 제곱의 값을 만들어주게 되겠어요. 1, 2를 계산해 봅시다. 1, 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x, y를 적분해야 되는데 이때는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x 적분, y 적분 다 분할해서 하고 g 적분을 하면 되는데 g 적분은 상수이지만 여기 y 적분, x 적분 어느 거 하나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어떤 값에서 플러스 어떤 값까지 갈 때 odd 펑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분 하나마나 0이에요. 0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1, 2가 0이다. 이것은 빙글빙글 돌리면 1, 2, 2, 3, 1, 2, 2, 1이 당연히 같고 1, 2와 1, 3, 1, 2와 2, 3 이것들이 모두 다 같은 값 0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모두 다 6분의 1 MA 제곱으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형태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하니까 이러한 이너시아 텐서를 가지게 되면 어떠한 오메가를 부합하더라도 항상 앵귤러 모멘텀이 오메가에 비례하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유일한 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만이 오메가를 아무렇게나 곱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오메가를 잡더라도 앵귤러 모멘텀이 오메가하고 비례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만 있더라도 서로 비대칭이게 된다면 한 축으로만 X축, Y축, G축으로만 돌려야지 오메가와 L이 비례하게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off 다이아고널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메가와 L은 비례할 수가 없죠. 자, 프린시펄 액시스를 억지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우연히 센터 오브 매스를 통해서 계산하였을 경우에 프린시펄 액시스가 그냥 곧바로 구해졌어요. 자, 요를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다이아고널라이즈 된 매트릭스 이너시아 텐서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때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들은 principal value라고 얘기해요. principal value. 이너시아 텐서 i의 principal value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경우에 triply degenerate 돼 있다라고 해요. 이 세 개의 축의 i 값이 모두 다 i1, i2, i3가 독립이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건 triply degenerate case. degenerate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게 되면 임의의 세 개의 벡터만 찾으면 되는데 손쉽게 일빵빵빵 일빵 빵빵이를 집어넣게 되면 그들의 아이겐밸류가 다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얻은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오토고널하고 노멀리제이션이 유닛 노멀리제이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completeness relation을 만족한다는 것을 디렉트 프로덕트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썸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했었죠.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너시아 텐서가 랭크 2 카테시안 텐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전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가 먼저 구했던 이너시아 텐서 구석이 저기 엣지 하나가 오리진에 딱 박혀 있는 형태의 큐브의 경우에는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3분의 2 MA 제곱이 된다고, 오프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마이너스 4분의 1 MA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를 MA 제곱은 모두 다 같은 벡터로 나오니까 인수분해해서 꺼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소갈맹이의 넘버들을 3분의 2, 알파를 3분의 2, 그리고 베타를 마이너스 4분의 1로 해가지고 알파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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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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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라고 쓰기로 하고, 자, 이것을 로테이션을 해보자 이거예요. G축을 기준으로 해서 XY 평면상에서 세타만큼 이렇게 빙그로 돌렸을 때 이너시아 텐서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세타만큼 돌렸을 때 벡터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G축으로 세타만큼 돌렸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고 우리는 배웠고,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원원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R의 원원 컴포넌트, I의 원원 컴포넌트는 첫 번째 로를 갖다가 여기다가 베끼면 되고요. 기니까 코사인 세타를 C,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S라고 해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S, 0라고 썼고, 원원 컴포넌트니까 이것의 오른쪽은 이것의 트랜스포즈가 될 테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로가 이렇게 곱해지면 원원 컴포넌트를 얻게 되겠죠. 자, 이것을 곱하게 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 뒤에는 없고, 여기는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여기는 코사인 빼기 사인의 베타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이것을 다시 또 이쪽에 곱해주게 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 사인 알파. 그리고 뒤에 세 번째 거는 없어져. 정리하면 알파의 개수는 x,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여기도 알파의 개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의 알파. 그리고 그 알파와 베타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베타에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2배 코사인 사인이 되겠어요. 자, 이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고 알파를 3분의 1을 집어넣고 그리고 베타를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첫 번째 엘리먼트가 되겠어요. 이것을 보면 첫 번째 엘리먼트 이 각도 세타에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바디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풀지 않고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게 빙글빙글 도는 상태에서 이너셜 텐서가 세타에 비례하게 되고 그게 뭐 오메가 t로 바뀌게 된다면 시간에 따라 이 엘리먼트가 계속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바디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너셜 텐서를 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원투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형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형태와 같으니까 첫 번째는 똑같은 로를 갖다 쓰고 그리고 2 컬럼은 요것을 세워서 쓴 거가 되겠죠. 사인, 코사인, 제로. 자, 1, 2 엘리먼트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사인, 코사인, 제로. 자, 곱하면 사인 알파, 요거 곱하면 코사인 베타, 그리고 요거 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인하고 코사인 더한 거, 베타. 이것을 또 여기다 곱해야지 1, 2 엘리먼트를 얻을 수 있겠죠. 곱하고 나면 코사인 요 맨 위에 거 카피해갖고 마이너스 사인 두 번째 거 카피해갖고 세 번째는 0 필요 없네. 그러면 여기 알파는 코사인 사인, 이쪽은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없어져 버리고 베타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데 여기 이제 4분의 1이니까 그 4분의 1 MA 제곱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뭐 이것은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2세타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MA 스퀘어 코사인 2베타라고 2세타라고 쓸 수 있겠어요. 1, 3 엘리먼트인 경우에 1, 3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세 번째를 세워서 오른쪽에 곱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같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요것을 곱하게 되면 베타 알파만 이렇게 거고 요것을 여기다 곱하면 베타 알파는 필요 없고 베타 베타에서 코사인 빼기 사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베타를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M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너셜 텐서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 시메트릭하다는 점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1, 2, 2, 1, 2, 1, 2, 1, 2 이렇게 다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2, 3의 경우에는 2, 3 로테이션 매트릭스 두 번째 로를 하면 여기에 두 번째 로가 있고 두 번째 사인, 코사인, 제로, 그리고 2, 3 세 번째 엘리먼트는 요것을 이렇게 해서 세워서 0, 0, 1을 집어넣어가 되겠죠. 자, 그것을 집어넣으면 이 뒤에 거가 다 읽히고 그것을 곱했을 때 사인 플러스 코사인에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서 이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나머지 2, 2, 3, 3 엘리먼트들도 기계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면 투 엘리먼트는 이렇게 사인 코사인 매트릭스 써주고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얻어져. 3도 마찬가지. 3는 제일 쉽죠. 0, 0, 1 그래서 곱하면
요게 얻어지고 요거에서 알파만 얻어지게 되겠죠. 알파가 3분의 2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쓰게 되면 각도를 돌렸을 때 다음과 같이 세타만큼 지축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원래는 이러한 매트릭스였는데 이너시아 텐서의 형태가 매우 복잡하게 바뀌게 돼요.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세타, 이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뭐 이런 거,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이듯이 다 시메트릭한 형태가 되겠고, 하지만 이것이 앵글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이너셜 텐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앵글 디펜던스가 복잡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너셜 텐서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해 놓은 것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썼을 때는 아주 다이아고널리 6분의 1짜리만 쭉 나와 있게 됐고, 엣지가 오리진에 붙어 있을 때 그때는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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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오프 다이아고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보다 이것에 요게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센터 매스가 저기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게 되죠? 2분의 A만큼 XY G축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의 패러렐 액세스 시어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배웠는데, 우리 사이드가 A니까 패러렐 액세스 시어럼에 쓰였던 것은 A이지만 이번에는 그 D라고 하는 것을 쓰겠어요. 2분의 A, 모든 성분이 2분의 A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팩터라고 하게 되면 그것의 1, 1, 2, 2, 3, 3 엘리먼트들은 다음과 같이 요게 이제 111, 2분의 A를 팩터라고 하게 되면 111 제곱 다 더하면 3이고 빼기 1 해가지고 2를 곱하니까 2분의 1 MA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 2 이런 것들은 결국 요 조건만 만족하기 때문에 델타 H가 0이 되니까 전체 매스에다가 2분의 1 A 짜리가 제곱이 된 4분의 1 MA 제곱이 빼주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얻어진 것들을 다 구하면 센터 매스에서의 값이 여기 6분의 1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있고, 델타 패러렐, 이 엑시스가 패러렐하게 유지되면서 쉬프트한 만큼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그로 얻어진 델타를 다 쓰게 되면 다이아고널이 전부 다 2분의 1이고 오프 다이아고널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형태가 되겠다. 이걸 산수를 하면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6분의 4가 돼서 3분의 2, 다이아고널에서 4분의 2. 0이었으니까 오프 다이아고널은 다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했었던 이 값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직접 계산하지 않고 패러렐 액세스 시어럼으로 계산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음은 이게 다이아고널리제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엣지가 오리진에 있는 경우에 이너셜 텐서는 다음까지 쓰인다고 했는데, 이 다이아고널리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 산수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MA 제곱을 맨날 끌고 다닐 필요가 없이 MA 제곱으로 풀아웃해서 아이겐밸류가 MA 제곱 플러스 곱하기 람다다, 스케일 리스펙터 람다 이래서 람다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MA 제곱을 구해 놓기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시클러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죠. 이 시클러 이퀘이션,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만 psi가 non-zero인 것이 나온다고 했죠.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게 된다면 이것은 인버스 매트릭스, 요거 빼기 요거 이퀄 빵인 경우에 그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게 되고, 인버스가 존재하면 당연히 트리비얼 솔루션, 다시 말해 psi가 빵빵빵인 우리가 관심 없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나오게 된다. non-trivial 솔루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없어야 되고, 인버티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 계산도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 다이아고널이 알파다, 업 다이아고널이 베타라고 해놓고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숨겨놓은 다음에 이거의 디터미넌트로 구하기로 합시다. 자, 3x3 디터미넌트는 쉽죠. 위에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알파, 베타, 베타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알파만 써놓으면 알파가 들어간 로와 컬럼을 빼놓은 요것의 디터미넌트를 여기서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들어간 로와 컬럼을 지우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그대로 카피해 놓고 베타로 썼지만 even, odd, even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타를 써주고 요거의 2x2 디터미넌트를 써줘야 되겠어요. 이걸 계산하면 알파의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되고 이거 베타의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스퀘어 그리고 세 번째는 베타의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겠어요. 자, 전개를 해 봅시다. 사실은 이게 다 인수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건 뭐 전개를 하면 알파 3승 빼기 베타 제곱 알파 요것은 베타 제곱 알파 또 빼주고 마이너스 베타 3승 요거는 베타 3승 플러스 베타 3승 플러스 베타 3승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을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알파 세제곱 알파 베타 제곱 여기 알파 베타 제곱 2개 3개의 알파 베타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베타 세제곱이 2개가 있어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알파 빼기 베타 여기 뭐 전부 다 여기 알파 빼기 베타가 있었고 여기 알파 빼기 베타가 있었고 여기도 알파 빼기 베타가 있으니까 그걸로 미리 인수분해를 했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제곱이 돼요. 맞는가 봅시다. 요거 3개 하면 요거는 3제곱이 되고 제곱자리를 보면 제곱자리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제곱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알파 하나짜리가 있는 것은 이거하고 요거하고 그냥 마이너스 2 베타 제곱이 개수가 있고 요거하고 요거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있으니까 3개의 베타 제곱을 뺄 셈으로 있고 마지막 베타만 있는 것은 플러스 2베타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인수분해가 또 되겠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베타. 그래서 알파 이퀄 베타가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되고 알파 플러스 2베타가 싱글 밸류가 되겠어요. 자, 이 말은 알파 이퀄 베타 요것은 알파 이퀄 마이너스 2베타 그 두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되는 것은 한 개가 있을 거고 요거 알파 이퀄 베타인 건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실제로 대입해서 이 조건식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자, 그 값은 정리를 하게 되면 람다가 6분의 1짜리가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해 프린시팔 밸류가 6분의 1 MA 제곱 아까 오버롤 팩터 스케일링 팩터가 MA 스퀘어였으니까 그것을 6분의 1에다 곱하면 프린시팔 밸류가 얻어지게 된다. 그런 프린시팔 밸류를 갖고 있는 아이겐 벡터를 찾아야 되니까 이 조건을 대입하였을 때 아까 시큘러 이퀘이션의 매트릭스 안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게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에다가 x, y, g를 때려 넣는데 이때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인 조건을 집어넣으면 오버롤 벡터를 다 끄집어내고 나면 요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x, y, g 중에 이것이 다 0이 되도록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냐. 이거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빼주면 이걸 빼주면 없으니까 이게 111이 되었을 때 그냥 이거 다 더하면 0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답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겐 벡터는 111이다. 그 다음 우리는 노멀리제이션, 유닛 노멀리제이션을 원하니까 이거의 스퀘어를 하게 되면 3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닛 노멀리제이션을 갖고 있는 아이겐 벡터는 루트 3분의 1의 111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알파 이퀄 베타를 집어넣으면 111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하고 오토고널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쉬운 것은 이거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다르고 나머지 하나는 죽어버리는 거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노멀리제이션 루트 2분의 1로 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솔루션은 3차원이기 때문에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2개를 얻게 되면 세 번째는 쉽게 구하기 위해선 이거 2개 크로스 프로덕트를 얻어서 만들어내면 당연히 그 나머지 그 아이겐 벡터가 동일한 아이겐 밸류를 갖고 있는 디저널 스테이트를 기술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이용해서 2개의 유닛 아이겐 벡터를 얻은 상태에서는 이게 1, 2를 얻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세 번째 성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이아고널리제이션의 이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다시 말해 유닛 노멀리제이션을 갖고 있는 사이클릭 아이겐 벡터들을 다 갖다가 허미션 대그를 해서 로우로 갖다가 나열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 거 요거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첫 번째 로,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두 번째 거 여기 갖다 놓고 요 세 번째가 얻은 걸 허미션 컨주게이트 하니까 루트 6분의 마이너스 1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얻으면 람다가 얻어져요. 그리고 이 람다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라는 거 우리는 이미 다 배웠죠. 인버스는 허미션 컨주게이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인버스가 허미션 컨주게이트이고 지금 여기서는 컴플렉스 페이즈가 없기 때문에 다 리얼이라 트랜스포즈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 매트릭스는 사이 1, 2, 3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놓은 것이 되겠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라이즈 돼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을 하자. 람다가 있고 람다 대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이너시아 텐서가 있어요. 이것을 산수를 하기 쉬우라고 여기에서 어떻게 12분의 1을 끄집어내고 12분의 1을 끄집어내면 12를 곱하게 되면 업 다이아고널 마이너스 3 다이아고널은 8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 루트 6분의 1로 여기도 루트 6분의 1을 끄집어내면 6분의 1이 오버롤 팩터가 되고 분자만 있는 거 형태로 계산하기가 편하게 돼요.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가 얻어지고 이 매트릭스도 여기다 곱하게 되면 얻고 정리를 다 해버리면 우리가 얻는 것은 6분의 1 MA제곱과 12분의 11 MA제곱의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된 상태로 얻어지게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은 Psi1, Psi2, Psi3가 세 가지의 방향이 유닛 노멀리제이션을 갖고 있는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새로운 베이시스 벡터인데 그 베이시스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오프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들이 있었는데 이 축을 이렇게 제일 쉬운 첫 번째 거 이 다이아고널 방향으로 이 저 끝에서 이 끝을 잇는 그 직선 그리고 나머지 그것의 수직인 평면상에 있는 이 벡터들이 세 개의 트라이아드를 이루면서 우리는 그 프린시팔 엑시스를 얻게 되는데 프린시팔 엑시스는 무엇이 좋으냐? 이 프린시팔 엑시스로 돌리게 되면 오메가의 방향하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겠죠. 자, 우린 completeness relation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얻은 프린시팔 엑시스 3개는 겉으로 보기에 non-trivial해 보이지만 이것의 특성은 psi i와 psi j 이렇게 했을 때 델타 ij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었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것이 베이시스로서 complete set을 이루기 때문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유닛 벡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를 모든 디멘션에 대해서 썸을 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non-trivial한 유닛 벡터 매트릭스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를 3개의 경우에 지금 3x3니까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다 썸을 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돼요. 그래도 그걸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것의 디렉트 프로덕트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거의 i 번째 컴포넌트, j 번째 컴포넌트를 곱해서 ij 엘리먼트를 얻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곱해서 첫 번째로, 두 번째 거를 다 곱해서 두 번째로, 세 번째 거를 다 곱해서 세 번째로, 그러니까 3분의 1에 111111111111111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건 바로 이건데 이것의 디렉트 프로덕트를 하면 2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붙여서 여기다 1 마이너스 1 제로.
1을 다 곱하니까 그대로 카피. 0을 다 곱하면 000. 세 번째는 요것이 되겠는데 이것을 세워놓으면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되겠고 이것을 하면시안 컨주게이트를 해서 루트 6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로가 됐죠. 자, 마이너스 1을 다 몽창 곱하면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밑에 것도 카피. 2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자, 그럼 이 세 개의 매트릭스를 이 non 트리비한 매트릭스 세 개를 다 더하면 3분의 1 첫 번째 거 이게 다 3분의 1씩 다 써놨어. 요거는 11 2분의 1씩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건 빵빵빵. 세 번째 거는 1111 6분의 1을 다 더해.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다 더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분의 6분의 2를 다 더해. 그러니까 3분의 1을 다 빼. 3분의 1씩 다 빼. 그리고 요것은 맨 마지막은 6분의 4, 3분의 2를 여기다 더해라. 자, 계산을 하니까 요거 3분의 1, 2분의 1, 6분의 1 다 더하면 1. 요것도 1. 요것도 1. 얘네들은 다 없어. 0, 0, 0, 0, 0, 0.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을 지금은 우리가 처음 보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것들이 유닛 베이시스 벡터 이게 될 경우에는 언제나 얘네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를 모두 다 i에 대해서 디멘션에 대해서 더하게 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일단 디락 델타 펑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 디스트리뷰션을 집어넣어서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디락 델타 펑션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자, 이 디락 델타 펑션은 적분을 하면 1이 되는 디스트리뷰션이죠. 이 디락 델타 펑션은 마른 펑션이죠. 펑션이 아니라고 했죠. 오로지 적분을 통해서만 정의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디락 델타 펑션은 이분 펑션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건 x를 넣건 답은 항상 똑같다. 자, 그런가 봅시다. 델타 펑션 이거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적분하는 거 요것도 다 맞출 수가 있어. 체인지 업 베리어블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델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x dx를 하게 되면 여기서 x를 마이너스 t라고 했을 때 델타 t가 될 거고 d 마이너스 t가 되고 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t가. 그래서 결국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델타 t dt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델타 t dt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요것은 x로 그냥 적분한 거하고 동일한 값을 주기 때문에 이분 펑션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의 요거 이제 델타만 적분했을 텐데 사실 델타 펑션을 아비트리 펑션에 곱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동일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같은 로직으로 해서 f of 0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분 펑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델타 펑션은 또 이분 펑션이기도 하지만 이분 펑션 이게 이제 서로 이분 펑션이 된다.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x로 했는데 이걸 통째로 마이너스를 붙여도 a-x나 x-a나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디락 델타 펑션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델타 펑션에다가 그 숫자의 역수의 절대값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델타의 ax를 f of x에다가 곱해서 적분을 했어요. a는 0이 아니에요. 이때 ax를 t라고 정의합시다. 그러면 요건 t가 됐고 그 다음에 a분의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요. x가 그런 거죠. 그 x가 그 값을 갖게 되고 여기선
t 나누기 a로 되고 여기서는 t 나누기 a 적분이 돼요. 자, 그럼 이거 t 적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클 때는 그 부호가 바뀌지 않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리밋이 바뀌게 돼요. t 적분으로 하는데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바뀌겠죠. 그러면 이것을 위아래로 뒤집어 풀려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a분의 1이 0보다 클 때는 a분의 1이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이 뒤집어 엎는 것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a분의 1과 마이너스 a분의 1이 플러스일 때 a분의 1,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면 그것은 a의 절대값 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계산을 딱 집어넣어 봤을 때 t 이퀄 0을 집어넣으니까 항상 0이 되니까 적분하고 나면 f of 0를 넣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델타 펑션하고 동일한 효과를 주는데 오버롤 팩터로 a의 절대값 분의 1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델타 펑션의 아규먼트에서 x에다가 어떤 상수 a를 곱했을 때에는 그것의 절대값 분의 1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만약 델타 펑션의 아규먼트가 예를 들어 폴리노미알인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그 제로들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xi는 그 제로들이라고, 그 방정식에 f of x가 빵이 되는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면 그 해만 빼준 x 빼기 xi의 델타 펑션과 같이 되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이 그 계수, 미분 계수의 역수의 절대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x제곱 빼기 a제곱이라는 델타 펑션이 있으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델타 펑션은 x 이퀄 a 하고 x 이퀄 마이너스 a일 때 중요한데, x가 a일 때는 그 앞에 있는 것은 x를 a로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2a의 x 마이너스 a하고 똑같고, 이 뒤에 있는 요것이 0이 될 때, x가 마이너스 a가 됐을 때 요것은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a의 형태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가 델타 펑션이 2분이 된다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2a나 플러스 2a나 똑같아요. 자, 그걸 다 끄집어내게 되면 이 두 가지 성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f of xi가 제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f of x는 x 빼기 xi에다가 gx의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때 f 프라임, 요 지점에서 f 프라임 of x는 여기다가 g에다가 xi를 집어넣은 것이 되겠죠. 그죠? 미분을 하게 되면 요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파이나이트 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 요건 x 빼기 xi에다가 gx인데 이 gx는 있으나 마나 g of xi 하고 똑같은 값이 돼요. 요게 0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말은 x가 xi가 되기 때문에 xi를 집어넣은 값이 나올 것이고, 이게 상수니까 그것의 절대값 분의 1이 튀어나오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개의 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루트들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썸을 한 형태가 나오게 돼요. 델타 펑션은 우리가 적분하면 1이 된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함수하고 좀 다른 형태를 가지게 돼요. 자, x가 길이의 단위라면 이 길이에 대한 적분을 해서 유닛이 됐다라는 것은 이 펑션이, 델타 펑션이 길이에 대해서 역수에 해당하는 길이의 마이너스 1 디멘션스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이 x가 질량에 해당한다면 질량으로 적분했더니 이게 디멘션 레스가 됐으니까 이것은 그 질량의 역수가 되겠죠. 만약 델타 t, 시간에 대한 적분을 했을 때 1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은 시간의 역수가 되겠죠. 자, 델타 x, 델타 y, 길이의 단위가 두 개가 되는 적분을 해서 1이 나올 테니까 이거 각각은 디멘션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델타 펑션이, 길이의 델타 펑션이 두 개가 있다면 그것은 면적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우리 델타 3차원 델타 펑션, 우리가 그 가우스 로우 풀 때 나왔었는데 3차원 델타 펑션은 길이의 단위의 역수가 3개 나오게 되니까 부피분의 1에 해당하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 라고 알겠어요.
델타 펑션뿐만 아니라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은 아주 단순한 함수인데 t가 0보다 클 때에는 1,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이 되겠어요. t가 0일 때에는 I don't care. 이 세타나 델타는 오직 적분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의 값이 무엇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 가운데 값인 2분의 1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고 세타 펑션을 디스트리뷰션으로 주게 된다면 이 말은 t가 a보다 크고 t가 b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t가 a보다 크고 t가 b보다 작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타 펑션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적분 구간을 결정해 주는 거하고 말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너시아 텐서를 구해보기로 합시다. 지축에 막대기가 있어요. 매우 얇은 막대가 있고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이에요. Uniform rod of mass M, length L, Z-axis에 있다. 그럼 디스트리뷰션을 봅시다. 이것은 X와 Y가 0일 때에만 약간 뭐가 있어요. 그 델타 펑션이 델타 X, 델타 Y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Z의 레인지는 0에서 L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세타 펑션을 집어넣어서 세타 G는 G가 0보다 커야 된다. 세타 L-G는 L보다 작아야 된다. 0과 L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라는 말이 되고, 자, density 펑션은 density는 질량 나누기 부피가 되는데 길이 하나만 있죠. G에 대한 적분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디멘션이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델타 펑션이 X하고 Y의 델타 펑션은 길이의 역수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 나누기 부피의 디멘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IJ 엘리먼트들을 다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이너시아 텐서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이너시아 텐서는 다음과 같은 density 펑션을 집어넣어주고 텐서를 집어넣어서 적분해주면 돼요. 1은 y제곱 더하기 g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우리는 x와 y에 대한 델타 펑션이 있기 때문에 이 y제곱의 델타 펑션을 하면 y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y 적분을 먼저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x의 적분은 여기에 없는데 델타 펑션에 x 적분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x하고 y의 적분을 다 해버리면 뭐가 남느냐? y제곱을 0으로 했고 g제곱이 남고 g는 0에서 l까지 세타 펑션은 0에서 l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적분하면 3분의 1 ml제곱이 나오게 돼요. 투투의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투투도 요거하고 시메트릭하게 돼요. 여기는 y제곱 g제곱인데 x제곱 g제곱이죠. x제곱이 델타 펑션으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g 적분만 나오고 시메트릭한 답을 얻게 돼요. 세 번째 것은 x제곱 y제곱이 나오게 되죠. x제곱 y제곱에서 델타 펑션으로 요걸 x를 적분하게 되면 없어져 버리고 요거 델타 펑션으로 y를 적분하게 되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요것을 x 적분을 먼저 하면 없어져 버리고 y제곱은 y 적분해서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g축으로 돌리면 i33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off diagonal element를 구하려고 하는데 1, 2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만들어놨고 델타 펑션이 있고 텐서 스트럭처가 1, 2니까 마이너스 xy에 해당해요. 자, x적분 이게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x적분, y적분, g적분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x적분은 델타 펑션이 있는데 x, y적분도 델타 펑션이 있는데 y. 자, 이 적분은 x에다가 0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0. 어느 거 하나가 이것도 0인데 0 곱하기 0은 0이죠. 하나만 적분해도 답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릭하기 때문에 1, 3의 경우도 xg가 있는데 지금 xy C는 아니라 또 손치더라도 X의 적분에 X가 있고 델타 펑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을 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2, 3의 경우에도 YG, 2, 3, 마이너스 YG인데 델타 펑션이 Y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Y를 델타 펑션을 적분하면 0을 대입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off diagonal element는 다 0이고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에서 3, 3는 0이었고 요거 x, y, y 컴포넌트는 3분의 1 ml 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아까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y축을 기준해서 xg 평면상에서 이렇게 세타만큼 돌리자. 그렇게 해서 이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너시아 텐서가 바뀌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자,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r과 r 트랜스포즈를 써서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써주고 3분의 1 ml 제곱을 팩터 아웃 됐고 11빵이라고 하는 걸 가운데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는 여기 두 개의 엘리먼트만 있었는데 회전을 하면서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엘리먼트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이 로테이션 앵글 세타에 의해서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생기고 만약에 이게 시간에 따라 빙글빙글 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너시아 텐서가 시간에 디펜던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실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아예 density 펑션을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어요. 이 길이가 0에서 L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타 펑션을 스퀘어 루트 x제곱 플러스 g제곱 이게 길이 레디어스가 플래너 레디어스가 0보다 크고 플래너 레디어스가 L보다 작고 하는 데이터 펑션을 집어넣어서 해주고 여전히 y 이퀄 제로인 지점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의 델타 펑션을 y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요렇게 되는 여기가 요 라인을 나타내 주는 게 x하고 g의 상관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고 요게 g하고 코사인 세타의 관계 그리고 x하고 사인 세타의 관계를 이루니까 거기다 엇갈려서 빼주면 x 코사인하고 g 사인 세타가 같다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는데 그것을 델타 펑션으로 집어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요 라인만 택하게 되는 형태가 돼요. 그것을 디스트리뷰션을 집어넣어서 x, y, z 적분을 하게 된다. 이때 x의 범위는 요게 L이니까 L 사인 세타까지 가고 Z의 범위는 L 코사인 세타까지 가게 되겠죠. 자, 그것을 잘 계산을 해내게 되면 우리는 원을 얻는데 3분의 1 여기 ml 제곱이 되겠죠. 3분의 ml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투투도 요걸 따라서 계산을 해보세요. 투투는 3분의 1 ml 제곱 그리고 세 번째 것은 3분의 1 ml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1, 2, 3, 3의 엘리먼트들이 3분의 1 ml 제곱에 코사인 제곱 1 사인 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 계산을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최종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건 직접 그렇게 비틀어진 좌표계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되겠고 우리가 비틀지 않고 그냥 풀어서 그냥 이 좌표계에서 풀어서 뱅글뱅글 돌린 게 있어요. 아까 로테이션만 해서 돌린 값과 그리고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삐뚤어진 좌표계에서 계산을 직접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풀면 어디에 어떻게 풀든지 항상 답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 좋은 좌표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좋은 좌표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들을 3분의 1 ml제곱, 3분의 1 ml제곱, 0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나쁜 좌표, 근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겐 밸류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실제 계산을 해서 그 아이겐 밸류가 Similarity Transformation은 아이겐 밸류 바꾸지 않는다고 했고, 또 그 아이겐 밸류들의 모든 합이 trace가 되는데 trace도 Similarity Transformation에서 invariant 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복잡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풀더라도 나온 아이겐 밸류, 다시 말해 Principal Values for Inertial Tensor는 3분의 1 ml제곱, 3분의 1 ml제곱, 3분의 1 ml제곱, 0. doubly degenerate state 하나와 0인 거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자, 우리는 3분의 1 ml제곱이라는 걸 인수분해해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사인, 여기 아이덴티티 되어 있는 이 복잡한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풀어보기로 합시다. 자, 이것을 시클러 이퀘이션을 구하면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람다를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에 다 해주고 디터미넌트가 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실제로 구하면 요것을 카피해 놓고 요것이 들어가는 로와 컬럼을 다 지워버리면 요 매트릭스 하는데 요 디터미넌트가 여기에 들어가 요거를 빼놓고 요거 해야 되는데 00 CS가 아니라 여긴 00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하고 나머지 요렇게 디터미넌트 할 건데 그거는 이게 0이 되었으니까 빼버렸어요. 세 번째 마이너스 CS가 있고 그것을 빼버린 요 부분의 디터미넌트 요거를 여기다 카피한 것이 되겠죠. 자, 이걸 계산을 하면 디터미넌트는 요거 1 마이너스 람다 사인 제곱 빼기 람다. 그래서 CS 이거하고 이거 곱한 거. 근데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1 마이너스 람다가 공통이다. 미리 인수분해를 하자. 요걸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곱 빼기 람다, 사인 제곱 빼기 람다. 그리고 1 마이너스 람다 끄집어냈으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걸 0. 자, 요거 전개를 하면 람다 제곱 그리고 사인, 코사인 제곱 더해서 빼고 람다 그리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여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뺐으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 람다 마이너스 1이 두 번 나오고 람다가 나와서 람다 이퀄 1을 집어넣게 되면 람다 이퀄 0와 람다 이퀄 1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매트릭스가 3분의 1 ml제곱으로 3분의 1 ml제곱으로 끄집어내면 아이겐 밸류가 110이라고 했는데 11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보면 그 람다 이퀄 0을 따놓으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x, y, g를 다 곱하니까 0이다. 자, 여기 정확하게 1이 있는데 곱해서 0이니까 요거 1하고 곱해져서 뭐를 만들면 안 돼서 y 성분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언제나 없어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형태가 되고 여기도 보면 가운데 1이 있고 나머지 0이 있는 그런 엘리먼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인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사인을 지워버리면 그래서 코사인 사인의 부호가 다르게 하면 저걸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이겐 벡터들을 psi 1, psi 2, psi 3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이게 유닛 베이시스 벡터가 될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얻어낸 세 개의 프린시플 엑시스를 이용해서
psi 1 대거, psi 2 대거, psi 3 대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코사인, 사인 이렇게 해서 각도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따라서 가는 게 psi 3가 x 방향에 사인이 있고 g 방향에 코사인이 곱해져 있는, 그럼 이 라드를 따라서 가는 축이 psi 3가 해당하고, 그 다음에 psi 1과 psi 2는 그거의 수직인 그 벡터들 두 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중에 편의상 y축을 이것의 수직인 벡터로 잡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 개의 그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요것을 대거를 이렇게 로우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로우를 쓴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다이고널라이징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 그것은 유니터리이기 때문에 허미시안 컨주게이트를 했을 때 허미시안 대거를 붙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국 지금 리얼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잡한 이너시아 텐서에다가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다이고널 프린시펄 액세스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그대로 얻어지게 돼요. 이제 우리는 change of variable을 디락 델타 펑션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Q1과 Q2가 다음과 같이 서로 오토고널한 그 코디네이트, generalized coordinate이 있다. 근데 X1, X2에 대한 적분이 있는데 이것을 Q1, Q2로 적분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쉬운 공식이 있어요. 이걸 델타 펑션을 적분을 하면 1이 되어야 돼요. 요 적분도 적분하면 1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를 좌변으로 옮기면 0이고 요걸 좌변으로 옮기면 다 0이니까 그것을 여기다 써준 거예요. equal 빵이 되는 조건, constraint equation을 델타 펑션의 아규먼트로 쓰게 되면 자, q라는 게 여기 식이 없었으니까 q를 넣어주고 그 q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q를 넣어주고 그 q에 대해서 적분하면 항상 1이 돼야 된다. 그 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저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해버리면 q의 적분이 남게 되는데 그걸 해버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델타 펑션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x2를 여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x2 대신에 무엇이? x2 대신에 q1 빼기 x1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값 자체는 그냥 1이죠. 그걸 이용하고 또 x1에 대해서 또 적분을 하는데 이 적분을 하고 나니까 x1이 여기 두 군데 있네. 여기 x1이 2배 x1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죠. 이 x에 대한 적분은 x에 대한 적분이 1이 되어야 하는데 x의 개수가 2니까 이 2가 2분의 1로 튀어나오게 되게 됐죠. 이 적분은 2분의 1로 되고, 그래서 이 적분을 하고 나면 이게 0이어야 되기 때문에 x1은 2분의 1 q1 빼기 q2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델타 펑션을 집어넣어서 적분을 해보니까 무엇을 얻었냐? Q1, Q2의 적분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체인지 업 베리어블을 하는 결과하고 동일한 방법이 되겠어요. 이러한 방법은 디락 델타 펑션의 훨씬 더 복잡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2D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XY에 대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적분이 있는데 이것을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고자 해요. 우리는 이미 벡터 캘큘러스에서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웠지만 우리는 디락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독립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어보고자 해요. 자, 이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델타 펑션 적분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쉽죠. R에 대한 적분은 R이 스퀘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기 때문에 이 적분을 하면 이렇게 돼야 한다. 자, 세타 적분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아크탄젠트는 탄젠트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주기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주기가 파이로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아크탄젠트는 이 영역에만 답을 주고 실제는
실제 앵글은 2파이만큼의 앵글을 주기 때문에 이 아크 탄젠트의 주기 2번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아크탄젠트는 이게 탄젠트이고 아크 탄젠트는 저거 답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 파이만큼의 에리어만 각도를 주기 때문에 이걸 2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얘가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큰 이게 좌표축에서 요 영역과 요 영역 두 개를 x가 0보다 큰 것과 x가 0보다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요 구간에 해당하고 여기서 요렇게 0보다 작을 때 이 구간은 요거를 따지게 해라. 그러면 이거하고 각도가 이 센터를 기준해서 파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것을 고려해서 세타는 아크탄젠트 x분의 y라고 써주고 그리고 0보다 작은 구간에선 이 구간에 비해서 파이만큼 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파이를 더해준 형태가 되겠어요. 이게 좀 non-trivial한 경우가 되겠죠.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R에 대한 적분은 좀 더 트릭을 쓰면 여기 2R을 곱하고 2R을 나누면 2R분의 1은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 이 집어넣은 건 사실 여기에 이제 켤레 무리수를 하면 R 플러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언제나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델타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제로를 만들지 않아요. 자, 이거 곱하면 R제곱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요게 스케일링 팩터가 2R이라는 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한 여기 이제 디테일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해야 돼요. 자, 요걸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해줘 버리게 되면 아크탄젠트의 데리버티브의 역수의 절대값을 붙인 거하고 똑같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요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y 빼기 사실은 y는 x 탄젠트 세타가 되기 때문에 y 빼기 x 탄젠트 세타의 델타 펑션으로 바뀌어버리고 오버롤 팩터가 데리버티브의 역수분의 1이 튀어나오게 된다. 근데 아크탄젠트의 미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y에 대한 델타 펑션 적분하게 되면 세타 펑션이 x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것을 다 고려해서 이건 뭐 아이덴티티에 해당하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y는 x 탄젠트 세타로 바뀌게 된다.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돼서 이것은 x 절대값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 형태가 된다. 아까 얘기한 델타 R에 대한 델타 펑션을 X에 대한 적분으로 해주게 되면 이것을 여기에 아까 Y에 대한 적분이 Y를 X 탄젠트 세타로 바꿨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X의 절대값 나누기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된다 라고 했어요. 자, 레디어스는 항상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값이 x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 이것은 절대값을 이 안에 넣을 필요가 없게 되고 그래서 x 코사인 세타로 뺀 형태가 되고 여기에 세타 펑션이 나오게 돼요. 이때 이 x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의 역수가 나오게 되니까 요거 코사인 세타 절대값이 나오고 이 적분을 하고 나면 r 코사인 세타가 x라고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얻게 돼요. 그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적분이 x와 y에 대한 적분을 다 인테그레이트 하고 나서 얻는 그 오버롤 벡터는 코사인 절대값, 코사인 제곱, 그리고 x 절대값이 있었는데 r 코사인 해서 코사인 제곱이 다 날아가 버리고 r만 남게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손쉽게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스케일 팩터, 세타의 스케일 팩터가 되었던 r을 집어넣어서 한 계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게 돼요. 자, 이러한 계산은 3디멘셔널 그 케이스에 응용할 수가 있게 되죠. 3디멘셔널 케이스에 대한 응용은 자세히 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팔로우하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보다 스캔된 파일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잘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mass density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 density 펑션은 theta 펑션을 이용해서 영역을 주고, 그리고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어느 지점에 concentrated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이때 그 델타 펑션은 길이에 대한 델타 펑션일 경우에 길이의 역수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델타 y, 델타 z 두 개가 있다면 길이의 역수의 제곱이 되니까 면적 분의 1에 해당하는 디멘션을 갖게 될 거고, 따라서 density가 여기에서 질량이 있고 여기에 길이 하나라고 나눴는데 델타 펑션이 두 개의 길이, 그러니까 면적,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길이 해서 부피 분의 질량의 형태, 디멘션을 잘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판때기의 경우에는 세타 펑션이 있었고 델타 펑션이 g에 대한 델타 펑션 하나만 있었는데, 이것의 density를 구하라니까 mass 나누기 area 밖에 없었지만 이 델타 펑션이 길이 분의 1의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게 되면 질량 나누기 부피의 형태로 돼서 density가 부피의 형태가 됐고, 그것을 공간에 대한 접근하게 되면 질량만 남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디스크의 이너셜 텐서를 구해보기로 합시다. 디스크의 이너셜 텐서는 mass 나누기 파이 a의 제곱, 그리고 세타 펑션이 요 레디어스를 결정해주고, 이게 플레이트가 G의 수직인 평면이면서 G 골 빵인 지점에 concentrate 되어 있기 때문에 델타 펑션이 들어가 있었죠. 자, 이제 우리는 그 공간에 대한 적분을 카테시안으로 하기보다는 여기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집어넣고 로에 대한 적분이 로가 0에서 a까지, 그리고 파이의 스케일 팩터인 로가 들어가 있고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게 되고, 그리고 g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적분하고 오버롤 팩터 m 오브 파이 a 스퀘어, 그리고 디락 델타 펑션이 들어가요. 11 엘리먼트는 여기에서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 디락 델타 펑션은 g 스퀘어의 컨트리뷰션을 날려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g 적분을 하고 나면 요 y제곱만 남게 되는데, 그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로 사인 파이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가 될 것이고, 로 세제곱 적분이 되고 파이는 사인 제곱 파이, 이렇게 우리 RMS 밸류 얻듯이 이것은 이 전체 주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길이에다가 2분의 1만 집어넣으면 답이 얻어지게 되겠죠. 자, 그 2분의 1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파이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파이, 요 적분 파이, 요것은 3승이니까 4분의 1 a 4제곱이 들어가게 돼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4분의 1 ma 제곱을 얻게 된다. 여기서 2 엘리먼트는 y제곱 g제곱 대신에 x제곱 g제곱인데 여전히 델타 펑션이 g를 날려버리고, 이때 그 x제곱은 여기 로 제곱 로 사인 파이에서 로 코사인 파이로 바뀌는데, 그 사인 파이로 하건 코사인 파이로 하건 제곱을 해서 적분하는 건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서 이 그림상에서 봐도 이것을 빙글빙글 돌리는데 xy 축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더라도 다 같은 값을,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g에 대한 로테이션 시메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투는 원본하고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결국 4분의 1 ma 제곱이 되겠어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3, 3에 그리고 1, 2, 1, 3 이런 걸 시메트리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프린시팔 액세스가 그 트리비얼한 유닛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n이 이 방향 111로 되어 있을 때 이 판때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때 이너셜 텐서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고자 하는데,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i'을 r이라고 하는 것과 r 트랜스포즈를 찾아서 로테이션 매트릭스 곱해서 off diagonal 엘리먼트를 다 찾아내게 되었어요. 이것을 거꾸로 또 우리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서 오리지널 플레이트가 G축에 있는 것을 문제를 풀었던 거하고 똑같은 답을 주는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
동일한 아이겐 밸류들을 얻게 되고 아이겐 벡터들을 또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4분의 1 MA 제곱이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고 오리지널 플레이트에서 오리지널 플레이트 G축을 회전을 했을 때 이런 세 개의 프린시팔 밸류를 얻었었는데 돌리고 나서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풀고 나도 4분의 1 MA 제곱, 4분의 1 MA 제곱, 2분의 1 MA 제곱 그 값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